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 어쩐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지분 신고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국민연금이 9월 2일과 10월 6일에 지분 신고를 했고, 우선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은 한 5% 지분 신고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9월 2일 날 이제 지분 신고했고 8% 정도 지분 신고했습니다. 이 반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 보시게 되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1%를 들고 있는데, 뭐 두 군데서 5%랑 8% 합치면 13%에다가 51% 합치면은 거의 한 64, 5% 정도의 지분이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겨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걸 얘네들은 왜 샀을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좀 건실한 회사에 좀 대형 운용사에서 신고한 경우 또는 국민연금이 신고한 경우가 잘 없는데, 그래도 아모그린텍은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신고할 만한 이유가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 고효율 자성 소재랑 그리고 ESS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 핵심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고효율 자성 소재는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예요.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의 가장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테슬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연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연결하죠.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죠. 연결 대상 기업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2분기 매출이 한 330억에다가 영업이익 한 20억 나왔는데, 아직 매출 총이익률이 이게 소재 관련된 기업치고는 매출 총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충 한 직관적으로 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현재 일부는 이 고효율 자동 소재 매출 비중이 한 30%인데 여기서 아마 대부분 이익을 버는 것 같고, 여기와 ESS에서 대부분 이익을 버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볼륨이 아직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전사 영업이익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이 회사의 어떤 전방 고객사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모그린텍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분 신고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또 흘러내려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단 뭐 ESS 성장도 있고 그 고효율 자성 소재의 성장도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회사가 테슬라의 어떤 주가와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 전략과 그리고 테슬라의 우려되는 부분들이 연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실적 발표가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언제 하냐면 날짜를 보시게 되면 10월 19일 날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 10월 17일에 찍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19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그 자기네들의 어떤 차량 인도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차량 인도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서 테슬라가 발표했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34만 대인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비 증가한 거지만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니까 뭐야 이거 생산량이 좀 생각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물류가 좀 이제 쏠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도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이제 테슬라는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게 목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연말에 이제 한 200만 대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뭐 여기 아모그린텍을 보고서를 쓰신 분에 의거하면은 뭐 2022년도에는 150만 대, 2023년도에는 240만 대, 2024년도에는 350만 대로 테슬라의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 아모그린텍의 고효율 자성 소재의 매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ESS나 이런 다른 사업부 대비해서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일단은 테슬라의 캐파가 증설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테슬라의 캐파가 증설되면 증설될수록 관련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매년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의 지분 신고를 할 만큼 주식을 사들여 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단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보통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 못해도 한 15배를 받는데 그래서 뭐 하나대투도 뭐 15배를 타켓으로 잡은 게 일반적인 소재 기업의 멀티플을 고려해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사가 지금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계속 성장하면서 매출이 이제 점프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도 캐파가 지금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 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테슬라의 캐파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ESS 쪽도 이제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던데 ESS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로직은 굉장히 로지컬한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이 고효율 자성 소재만으로도 볼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뭐 우리 캐파 증설을 어떻게 할 거고 내년에 어떻게 끌고 갈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모그린텍의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길게 끌고 갈 만한 어떤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ESS는 이제 이 하나금투에서 나온 하나대투 하나금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증권에서 나온 아모그린텍 보고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매년 이제 캐파 증설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이제 리비안도 주력 고객사이고 그리고 현기차에도 아모그린텍의 이 고효율 자성 부품이 납품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글로벌에 이제 3개 회사가 이 제품을 고효율 자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 히타치, 뭐 베큐um 슐매츠라고 하는 독일 회사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제 테슬라의 캐파 증설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거고 ESS에서는 이게 뭐 광산업체들이 이 전기 기관차를 오더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ESS 그 솔루션을 이제 채택을 해서 넣는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전기 기관차 공급이 프로그레스 레일이랑 뭐 웹텍이라고 하는 애가 2파전인데 이 아모그린텍의 주요 고객사가 이 프로그레스 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솔루션이 시장에서는 대당 한 4, 50억 정도의 매출이 애드업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주와 공급업체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전기 기관차 관련해서 이 프로그레스 레일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ESS도 매출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아니죠. 일본에서 이 리튬 인산철 전지가 들어가고 있는 이 기지국에다가 ESS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객사가 이제 KDDI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저는 이제 브레이크다운 한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브레이크다운 한 거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고효율 자성 부품 성장했고 ESS 성장하고 올해 대비 내년에도 이 ESS에서 뭐 전기 기관차나 이런 쪽으로 배터리 솔루션이 계속 들어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캐파 증설을 이 고효율 자성 부품 관련된 테슬라의 캐파 증설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중국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풀로 이제 캐파가 돌아간다고 가정하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 고효율 자성 소재에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저는 뭐 큰 기대는 없고 여기 이제 실적 좋은 어떤 테슬라 향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최근에 주가 빠진 거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흘러내린 거는 결국 테슬라의 인도 대수에 대한 인도량이 월가가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테슬라의 그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어떤 경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 사실 어떻게 전망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이 뭐 디스카운트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판매량은 계속 증가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된다면 결국 이제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아모그린텍은 계속 이제 오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고효율 자석 부품의 실적은 한 2, 3년은 증가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런 소재들은 차량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한 번 진입하는데 한 3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소량 정도 테스트 해보고 초기에는 이제 일부 그 차량에만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납품이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모그린텍이 3년 전부터 이제 테슬라에 넣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쟁사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효율 자석 부품의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오더라도 한 2, 3년은 걸릴 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계속 꿀 빨면서 테슬라의 어떤 캐파 증설에 따라 올라갈 것이고, ESS 전기기관차 쪽은 뭐 가능성 있는 로지컬하지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결국 테슬라의 그 캐파 증설 아니겠느냐.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량 확대가 이 기업의 아모그린텍의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생산량 증가가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국민연금은 투자를 한 것 같고, 거기에 그 ESS도 옵션처럼 붐업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효율 자석 부품이 올해 이제 가능한 실적이 눈에 보일 테고, 그리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이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의 공장이 더 돌아가게 되면서 숫자도 나오는 데다가 내년에 더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쯤 사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뭐 지금 추정 기준으로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수준, 내후년에도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로직이 있다면 이 기업은 조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모그린텍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